가운데가 가장 잘생겼다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어머님이신가요? 네. 어머니께서 보고 계시다고. 코로나에 네. 계좌가 감염이 돼버렸죠. 슬픈 얘기. 조금씩 맞으면 안 아프잖아요. 근데 네. 코로나는 이렇게 명돈 세일로 들어오니까 이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펀트 넘버 드리븐 인베스트먼트라는 책을 써주신 저자님과 이 안에 이제 인터뷰가 총 9분의 인터뷰가 있는데 두 분을 모셨고요. 한 분씩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화자산운용에서 ETF 운용 총괄하고 있는 남용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여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도 나왔었던 현재 메리트 화재라는 회사의 보험사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고 있는 이현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 더 펄슨스에서 편집장 겸 대표를 맡고 있고 콘트 강의업체 코딩베어 투자자라는 강의업체 대표 이시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더 펄슨스는 직업탐구 인터뷰를 컨셉으로 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는 컨셉이에요. 인터뷰 형태로 다가가기 때문에 좀 쉽게 해당 분야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컨셉을 짜봤는데 첫 번째 주제로 이제 퀀트를 잡아봤습니다.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워낙 금융이나 투자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금융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퀀트라는 방법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다른 분야 갔다가 다시 금융으로 돌아올 때는 뭐 채권이라든가 이제 첫 대표님처럼 트레이딩이라든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인터뷰할 생각입니다. 가운데 슈카님인가요? 아닙니다. 슈카. 네, 저희 킥복서 헨리라고요. 가운데가 가장 잘생겼다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어머님이신가요? 네. 어머니께서 보고 계시다고. 어떻게 금융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고 이 커리어로 들어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금융 수학을 전공을 했어요. 네. 그 대학원에서. 그리고 나서 금융공학을 전공을 하게 됐고, 근데 그 와중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베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대학교 때 경마장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네네.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베팅을 할 때 최소한 20배는 먹어야지, 30배는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내보니까 물론 20년 전이지만 네. 20배에서 30배 사이에 실제로 나타나는 확률과 이 배당률의 괴리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 네. 당시에는. 오히려 2배에서 4배 사이는 굉장히 과소평가가 돼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네. 연식이라 그래서 1, 2, 3등 중에 이제 하나만 들어오면은 돈을 따는 그게 있는데, 그거는 거의 한 90%는 맞더라고요. 왜냐면 이 경기 자체가 말을 동일한 수준의 말을 넣는 건 아니고 하나 윗단계에 이제 말을 넣기 때문에 그 말이 우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배당률이 한 1.1배에서 1.2배 정도 돼요. 그 나머지 0.2를 가지고 3배에서 7배 사이에 이제 베팅을 하는, 상당히 체계적인 확률적 시스템을 가지고 계셨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했었고 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또 포커판으로 가서 네. 홀덤도 많이 하고 네네. 확률을 계산해서 일단 경마 쪽에서는 돈을 잃지는 않았고요. 네.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저녁 살 정도, 네. 그래서 즐기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네. 근데 포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땄어요. 예, 네. 좀 많이 땄었고 네. 그때 이제 했던 경험 자체가 네. 확률을 이용해서 베팅을 하고 네.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나서 네. 승부를 건다든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련님은 도박 같은 거 좀 해보셨나요? 그럼 확률의 싸움? 아니요, 전 도박은 안 해봤고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제가 되게 위험 회피적이거든요. 네. 불확실하고 이런 걸 네. 되게 싫어해가지고 네. 대학교 다닐 때 주식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무조건 잃더라고요. 네. 애들이. 역시 주식은 하면 안 되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영학과 3학년 4학년 수업 가다 보면 뭐 파생상품이나 금융공학 수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금융이 딱 사전에 정해진 공식대로 움직이고 네. 그게 차이가 있을 때 소위 아비트리지 차이 거래라는 걸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과 기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에서도 존재하는 기술들이고
물론 뭐 리스크가 0은 아니지만 굉장히 낮은 리스크로 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오히려 공부를 파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뭐 금융공학 공부하고 음. 리스크를 더 낮고 불확실성을 더 낮게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저는 그쪽으로 오히려 공부를 했었거든요. 퀀트를 꿈꾸는 친구들한테 뭐 어떤 얘기들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작을 퀀트로 했던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일반적인 주식 운용에서 네. 시작했는데 네. 여기저기 찔러봐가지고 네. 이제 퀀트로 넘어간 케이스라서 네. 하지만 그 연열 아저씨가 들어올 때만 해도 되게 옛날 여적이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문 다 닫히고 네. 이제 사다리 다 걷어차신 건 아닌가요 혹시? 불태우셨다고 들었는데. 물 태워줬다고. 저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음. 운용사들 본부장님들 찾아가면서 저 이런 거 할 줄 압니다. 음. 막 이렇게 제가 어필을 해서 콘트로 넘어간 케이스거든요. 음. 근데 보통 학생들이 뭐 R 잘하고 파이썬 잘하고 되게 잘하는데 맨날 하는 게 와서 뭐 공채 뜬 거 찾아보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기회가 올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이렇게 해야지. 네. 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진짜 미친 짓 중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 제가 되게 은행 리스크 쪽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좀 뭐 뻥을 쳤죠. 뭐 상대방 거래 카운터 파티인데 뭐 좀 트러블 생겨가지고 거기 팀장님 연락처 좀 알려달라. 그래서 팀장님 연락처 받아가지고 저 어디 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네. 그쪽에 잡을 되게 관심 있어서 아 좋다. 네. 이런 식으로 연락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 네. 뭐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해서 또 그 부서의 회식에 끌려갔거든요, 제가. 네. 좋네. 거기서 되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게 찾아가면은 네. 저만 해도 이제 대학생들이 그렇게 오면 되게 귀엽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요새는 또 SNS 같은 거 해가지고 업계분들이랑 다가가기도 되게 쉽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찾아가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 투자도 많이 하시나요? 연열 아저씨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저는 비닐 하고 복서? 있죠. 네.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의심해요. 너 진짜 책은 가라고 네. 너는 딴 거 하지 않느냐. 네. 일단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최고다.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코로나에 네. 계좌가 감염이 돼버렸죠. 이제. 슬픈 얘기. 계좌에서는 뭘 하셨어요? 계좌는 특별한 소스 마법 근데 소스. 계좌는 뭐 R 주식이니까 정말 반토막을 갔다 왔죠. 국내 주식. 네. 네. 그때부터는 밥도 못 먹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처음 경험해 보신 건가요? 한 30%까지는 제가 당해봤었는데, 그러니까 30%도 그때는 되게 스무스하게 마이너스 30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맞으면 안 아프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이렇게 명존세로 들어오니까 이게 네. 반토막 났다가 또 근데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원금 돼 있더라고요. 역시 컨트는 맞았어. 정보는 언제나 승리한다.